예, 부동산 자산관리론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뭐 여러 가지 것을 하긴 했는데요. 부동산 자산관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산관리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임대료 산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특히 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그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살펴보고요. 뭐 그 구체적인 수치들까지 다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강의안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첫 번째 강의안 계속 하고 있고요. 14쪽을 나가면 됩니다. 네, 첫 번째 강의안 마지막에 이제 임대료 산정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조성한다든지 뭐 주택용지나 주거용지나 뭐 상업용지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용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그 부동산 개발에는 거액의 자금이 투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임대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회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대료 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충분한 경우라도 주변 환경에 비해 현금 흐름이 열악할 수도 있고요.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개발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산정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정액제와 정률제의 방식으로 이제 임대료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정액제인데요. 정액제는 사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한 가액대로 지불하고 집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부동산 자산 운영에 요 정액제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결정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하고 월세 금액을 계약 기간 내내 집행하는 방식이고요. 가액 결정이 끝난 뒤에는 뭐 사전에 합의된 대로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정률제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률제는 이제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비율로 임대료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죠. 뭐 백화점의 임대 매장 뭐 이런 그 부동산 자산 운영에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뭐 최소 운영 수수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임대료를 갖다가 함께 산정을 해두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서는 이제 뭐 그 매장을 임대하고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걸 갖다 이제 매장 제공료의 형태로 수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매장 운영이 잘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 수익도 많이 날 테고요. 그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영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그때는 뭐 임차인이 운영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대료 산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제인 부동산 자산관리 운영 현황과 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강의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안도 이제 함께 그 도어의 강의 자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강의안 보시면은 부동산 자산관리 운영 현황과 제도에 대해서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쪽 넘게, 60페이지 넘게까지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한국 표준산업 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모든 산업을 갖다가 분류표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해놓는 방식인데요. 한국 표준산업 분류는 이제 KSIC라고 하고요. 코리아 스탠다드 인더스트리얼 클래시피케이션 약자 따가지고 이제 KSIC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업을 이제 대분류로 해가지고 68번으로 다 두고 있고요. 그좀 소분류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682 뭐 이렇게 이제 소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과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세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 가운데 부동산 관리업 6,821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6811번. 요게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업을 따로 분류를 해놓는 건 아니고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부동산업을 분류해 놓은 것 중에 부동산 관리업과 부동산 임대업 이 두 가지가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업에 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그리고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이렇게 이제 또 분류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세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세 분류로 해놓은 거 부동산 관리업 그리고 뭐 부동산 임대업 요걸 갖다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부동산 관리업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 활동에는 집세 수납, 경비 및 청소활동 이렇게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지만 개별 가구 또는 사업장의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의 예시를 어떻게 들고 있냐면 아파트 관리, 사무용 건물 관리 뭐 이렇게 들고 있고요. 유지 및 개수와 보수는 부동산 관리 활동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업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건물 청소라든지 소독 활동, 사업시설 관리 활동 이런 것들은 또 부동산 관리업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세분류 항목 중에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게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정의가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뭘 들고 있냐면 주택, 아파트, 노인 전용주택, 이동주택의 임대 이걸 이제 주거용으로 뒀고요. 사무실, 상점, 오피스텔, 공업용 건물 뭐 이런 것들의 임대 이걸 비주거용으로 다 뒀습니다. 그리고 토지, 공터, 이동주택 용지 임대 이걸 기타로 두어가지고 이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건물을 건설해가지고 분양하는 경우 그리고 호텔, 여관, 야영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표로다가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표는 조금 뒤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한국 표준산업분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분류상에서는 부동산 관리업을 아직까지 그 시설관리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게 재산관리 PM 그리고 자산관리 AM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 관리업에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산관리회사 PM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PM 전문업체 PMC는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다른 산업 분야의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741번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산관리회사 AMC 중에 AMC는 이제 금융업에서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중 자산 운용회사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구분해 가지고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식해 가지고 2017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으로다가 이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하위 분류 항목으로 부동산 투자 자문업을 추가해가지고 자산 관리의 한 분야인 부동산 투자 자문업을 부동산업에 이제 포함을 시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 자문업의 어떤 영업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분류를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통계를 파악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국 그 표준 산업 분류 보시면은 이제 표가 이렇게 표로 다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부동산업을 크게 이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보고 그 중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 임대업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동산 자산 관리의 어떤 분야에 속한다, 산업에 속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또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및 자본 및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이 있는데 부동산 관리업은 통째로 부동산 자산관리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중에는 부동산 투자 자문업만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AM과 관련해서 자산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동산 자산관리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중에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요게 자산관리 또는 재산관리에 조금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현황, 그리고 부동산 관리업과 관련된 현황,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문업, 마지막으로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관련된 통계를 갖다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리업이니까요. 부동산 관리업을 갖다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설명드릴 건 이제 교재에도 요 부동산 관리업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이제 통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교재 통계 그 수치하고 제 강의 안에 있는 통계 수치하고 살짝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유는 이제 교재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잠정적인 통계를 갖다가 가져다 썼고요. 저는 확정된 이후의 통계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의 자료여가지고 살펴보면요. 자, 부동산 관리업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사업체 수는 34,063개, 종사자 수 25만 4,352명, 매출액 25조 5,587억 200만 원, 뭐 이 정도에 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주거용이 사업체 수는 2만 개, 그러니까 비주거용보다 더 많죠. 종사자 수도 많습니다. 16만 명, 16만 7천 명 가까이 되고요. 매출액은 한 12조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수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보다 좀 적죠. 11,872개. 종사자 수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8만 한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매출액은 1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에 비해서 사업체 수도 적고 종사자 수도 적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매출액은 더 많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화면에서 사라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화를 연결을 안 했어가지고요. 노트북에.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이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이건 2018년 현재 걸 설명을 드렸고, 추이를 2006년서부터 2018년까지 이제 한번 변화. 그래서 약 13년 동안의 변화를 갖다지 한번 살펴보면요. 부동산 관리업은 사업체 수가 연평균으로 따져 4% 정도씩 증가를 했습니다. 매년 4%씩 증가를 했고요. 종사자 수는 매년 2.6% 증가했고 매출액은 반면에 9.2%씩 증가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또 나눠가지고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주거용은 사업체 수가 15,000개에서 22,000개로 연평균 3.2% 증가했고요. 종사자 수는 연평균 1.7%, 매출액은 6.4%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체 수가 연평균 5.7%, 13년 동안 매년 5.7%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4.5% 매년 증가했고 그 다음에 매출액은 매년 12.8% 정도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일단은 저기 막 살펴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분석 결과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체 수 증가율보다 매출액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업체 수 증가율은 부동산 관리업 전체로 봤을 때 4.0%였거든요. 근데 매출액은 매년 9.2%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업의 규모가 뭐 그 기업들이 영세 기업에서 좀
그 사업 규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좀 그 영세한 사업 규모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특히 비주거형 부동산 관리업의 성장 속도가 주거형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처음에는 비주거형보다 주거형이 더 많았었는데, 좀 2018년에는 저기 비주거형이 주거형보다 매출액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부동산 관리업은 비주거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운영 현황도 이렇게 표로다가 밑에 작성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2018년 현재, 그러니까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체 수가 14,413개, 종사자 수는 46,440명, 매출액은 한 14조 528억 5,700만 원에 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거용 임대업하고 비주거용 임대업하고 한번 살펴보면요. 주거용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수가 1,254개, 그리고 종사자 수 3,387명, 매출액은 한 2조 2,372억 8,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사업체 수만 봐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12,885개, 종사자 수 42,278명, 매출액은 11조 6,111억 7,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뭐 기타는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2006년서부터 2018년까지, 요때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2006년서부터 자료가, 통계 데이터가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서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체 수가 6,000개에서 14,000개로 연평균 7.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는 연평균 4.1%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11.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수보다 종사자 수 증가율은 좀 적었는데, 그에 비해서 매출액은 증가율이 높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주거용하고 비주거용하고 둘로 나눠가지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용은 사업체 수가 900개에서 1200개로 연평균 2.6%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연평균 5%, 매출액은 22.5%씩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매출액의 증가 추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비주거용 같으면은 사업체 수는 5,000개에서 13,000개로 연평균 8.3% 증가, 꽤 컸죠. 종사자 수는 연평균 4.1% 증가, 그러니까 뭐 주거용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매출액은 좀 증가율은 적습니다. 3조 4천억 원에서 11조 6천억 원으로 10.8%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앞에 설명드렸던 부동산 관리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액 증가율, 부동산 임대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앞에 설명드렸던 부동산 관리업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의 성장 속도가 관리업보다 더 빠르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볼 수 있는 거, 주거용은 매출액 증가율이 22.5%인데, 근데 비주거용은 사업체 수는 증가율이 2.6%에 그쳤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인 사업자 또는 영세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업체 하나당 매출액이 더 많아졌다는 소리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또 분석 결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분석 결과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수, 종사자 매출의 규모를 봤을 때, 증가율이 아니라요, 규모를 봤을 때는 비주거용이 주거용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뭐 그냥 가장 최근에 2018년이니까 2018년 매출액 규모를 비교해 보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보다 5.2배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사업체 수 증가율보다 상당히 큽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증가율하고 사업체 수 증가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 중심의 주택 임대사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또 찾아봤더니 2009년에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있었고요. 2014년에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 방안 해가지고 이제 이 경우에도 이제 민간 임대주택을 좀 많이 이제 활성화시킨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2016년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한 채 이외에는 다 이제 임대를 주고 있겠죠.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임대주택 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관리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말고도 이제 또 두 가지가 더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그 기타 부동산 자산 관리업 운영 현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현재는 PMC하고 AMC 운영 현황이 산업 분류 체계에 좀 미비로 인해 가지고 통계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불충분하긴 하지만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문업 여기에 이제 재산관리와 자산관리의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간접 투자에 해당하는 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현황을 갖다 이제 또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이게 이제 뭐 자산관리의 한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요거 2018년 현황을 보면은 사업체 수가 3,369개, 그리고 종사자 수는 12만 8,168명, 매출액은 9조 7,657억 1,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자문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수가 2,893개고 2018년에 그리고 종사자 수 8,664명, 매출액은 한 1조 9,953억 6,7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황을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과 부동산 투자 자문업의 현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2006년서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에 그 추이를 갖다 이제 살펴보면요.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수는 연평균 9.4%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9.2% 정도씩 증가하고 매출액은 그보다 더 높은 12.9%씩 매년 증가를 해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문업 같은 경우에는 그 13년 동안에 사업체 수가 연평균 한 10.6%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근데 요거는 자료가 2016년, 그러니까 2017년 개정에 들어와가지고 2016년 자료서부터 2018년 자료, 3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연평균 10.6%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11.5% 증가했고, 매년. 그리고 매출액은 1조 2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30.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자문업 이 3년 동안에 꽤 많이 증가했구나. 거의 2배 가까이 됐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문업 요 둘 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리업 요것보다 요게 이제 전통적인 자산관리, 부동산 자산관리업의 분야들이었는데 그것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살펴봤듯이 부동산 투자 자문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서부터 2018년까지 그 3년 사이에 매출액 기준으로 연평균 30%를 상회하는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여기에다 이제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뭐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에 외국계 재산관리회사 PMC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많이 진입을 했어요.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업의 일대 변환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재산관리회사 PMC들은 일반적인 기술적 유지보수, 즉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 FM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투자 수익률 분석,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벤치마킹하는, 따라하는 토종재산관리회사들도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영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삼성 에버랜드가 처음에는 이 재산관리 회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영과 삼성 에버랜드가 이제 대표적인 그때의 그 토종 재산 관리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REF라고 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재산 관리 PM 그리고 자산 관리 AM 이런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그리고 부동산 펀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수가 2010년, 2017년, 이 8년 사이에 50개에서 193개로다가 연평균으로 따지면 21.3% 증가를 했고요. 총 자산 규모는 7.6조 원에서 31.8조 원으로 연평균 22.7%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수도 많아졌고 그리고 자산 규모도 상당히 커졌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 REF, 리얼 이스테이트 펀드 앞서 따가지고 REF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동산 펀드의 성장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총액 가지고 보면 2014년 말에 29.7조 원 정도였는데요. 2016년에는 그러니까 3년 사이죠. 47.2억 원으로 연평균 26.1% 증가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펀드 모두 다 성장이 굉장히 크다.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 펀드는 이 3년 사이에 부동산 펀드는 2014년에서 2016년 해가지고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2014년에 사모펀드 제도를 규제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모펀드 제도를 개편하면서 사모펀드 그리고 부동산 펀드 전체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모펀드보다 사모의 반대는 이제 공모니까 공모펀드의 비중이 훨씬 더 2000년대 초반에는 더 높았었거든요. 근데 2014년 이후에는 사모펀드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비중이 9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만 공모펀드고 사모펀드의 비중이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 부동산 펀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이제 사적으로 모집한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는 그 비공개로 하고요. 그러면서 소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사적으로 모아가지고 뭐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이제 사모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뭐 제도 개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펀드 REF가 약진을 했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모펀드가 약진하는 게 이게 경제의 어떤 뭐 효율성은 더 높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공평성이라든지 공정성에 좀 그 저해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첫 번째 부분에서 했던 것 중에 부동산 자산 운영 방식이라든지 뭐 운영 체계 및 인력 구성이라든지 임대료 산정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주제인 자산관리 운영 현황과 제도에 대해서 이제 현황과 제도 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를 통해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자산관리업, 부동산 자산관리업 전체를 갖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부동산 관리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이거 살펴봤습니다.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그 자산관리업 그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상태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